두 번째 이야기 전설은 뭔가요? 네, 이번 전설은 불효자들의 가슴을 아주 뜨끔하게 할 만한 그런 전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려장 전설인데요.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던 영양왕 시절, 손자는 병든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올라가선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손자는 아버지가 버려둔 빈 지게를 갖고 내려오는데요. 아버지는 지게를 왜 가지고 왔냐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 지고 가서 버리겠다는 어린 아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뜻밖의 대답에 가슴이 섬뜩해져 당장 산에서 할아버지를 모셔와 극진히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민을 가장해서 외국에다가 부모님을 버려두고 왔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 과연 오늘날의 고려장 어떤 이야기로 다시 탄생을 할까요? 네, 고려장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실 분입니다. 이지우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발전소 두 번째 주인공, 영화 조감독 이지호. 이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시나리오 작업도 하시고 영화 조감독도 하시고요. 이력 절대 화려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영화를 만들어 오셨나요? 저는 조감독을 했었는데 네. 엽기적인 그녀하고 오, 피도 눈물도 없이 조감독을 했었고, 인기 많았던 영화들이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는 그닥 그다음 엽기적인 그녀는 540만. 네, 다시 봐도 정말 재밌어요. 그 영화는. 그래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효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 이야기는 효에 대한 접근보다는 고려장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어떤 보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호 씨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재밌는 아이템에 어떤 배경을 접목시킬까 하다가 우리 예전에 무서운 얘기 할 때는 항상 자주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또 영화에서도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더 로드 같은 경우도 산속에서 길을 잃고 그게 영화의 전체적인 주 내용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한적한 산길, 어두운 표정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네 가족이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아는 얼굴이다. 아내 영숙은 그 싸늘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히터를 켰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갈 길이 얼만데 내가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랬지? 사업도 망했겠다.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는 주제에 기름값이야 말해 뭐해. 사실 아들 지웅의 말은 틀린 것이 어디 없었다. 아버지 말에 토를 대라? 신용불량에 야반도주 시키는 주제에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야반도주는 꿈도 꾸지 않았을 일이었다. 둘 다 그만 좀 해! 하지만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 생각에만 급급한 가족들, 서로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그때 차마저 가성을 들었다. 형광등 하나 제대로 못 가는 기계치인 아버지. 또 뭐야? 자칫하면 차 안에서 네 가족 모두 동살판이었다. 야 박지웅, 내려서 좀 살펴봐. 추워 죽겠는데 잘난 아버지가 내려요. 이 자식이 진짜. 결국 완력으로 지웅을 끌어낸 장수. 이 집안에서 아버지 장수의 권위는 바닥을 친 지 오래였다. 알았어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동차 앞으로 끌려간 지웅. 무능력하게 그지없는 아버지가 정말 싫다. 하지만 장수는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한 몸 편하겠다고 차로 뛰어들어봤다. 저것도 아버지라고. 아내 영숙은 한겨울에 아들만 밖에 두고 돌아온 남편이 한심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참. 그런데 아들 지웅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점점 추위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성격 급한 장수가 나섰다. 아유, 이 자식 꿈뜨는 것 봐. 누구 닮아서 저러는 거지? 이 집 구석은 꼭 내가 나서야 일이 해결이 돼. 아이고.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지웅은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망할 자식 같으니라고 장수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앞섰다.
이 자식이 사라졌어.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내가 찾아보고 올 테니까 차 안에 있어. 알았어요. 그래도 가장은 장수였다. 그는 아내 영숙과 미영을 차에 남겨두고 지웅을 찾아오겠다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지웅은 어디로 간 것일까? 특히 영숙은 아들 걱정에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너무도 무서웠다. 어둠 속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때 숲속에서 뭔가 꿈틀댔다. 다행히 그것은 아버지 장수였다. 하지만 지웅 없이 혼자 돌아온 장수, 뭔가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지웅이는요? 몰라.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바람이 찬데 지웅이를 두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망간 놈을 여기서 하염없이 기다리자는 거야? 그래 자기 삐질 안 섞였다 이거지? 아 연료도 얼마 안 남은 거 안 보여? 더 어두워지긴 해. 주소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에이? 지웅은 영숙이 데리고 온 아들이었다. 그녀가 장수와 재혼을 한 것은 오랫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온 지웅 때문. 성공한 사업가의 딸 미영을 정성으로 키우며 살아온 장수라면 지웅의 새아버지감으로 딱이다 싶었다. 영숙은 이 모든 게 다 자기 탓만 같다. 다 큰 녀석이니 분명 안전하게 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는 영숙. 국도를 헤맨 지 벌써 6시간, 연료는 거의 바닥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뮤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 도는 듯한 상황. 아버지 장수 역시 졸음을 참기 힘들었다. 바로 그때 급하게 핸들을 낸 장수.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다. 여보 저거 뭐예요? 아빠, 사람이죠? 사람 맞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다들 진정해. 내가 나가보고 올 테니까 모두 차 안에 있어. 지웅이 사라진 것부터 사람을 친 것까지 일은 계속 꼬여가고 있었다.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커다란 형체 가까이 다가가는 장수. 그러나 도로에 누운 것은 분명 사람. 그것도 여자였다. 어떻게 하면 좋지? 장수는 혼란스러웠다. 결국 장수는 시체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장수가 기겁하며 뒤로 넘어졌다. 하마터면 기절할 뻔한 장수. 시체에 살아있는 듯 부릅뜬 두 눈 때문이었다. 한적한 국도변,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수는 마음을 다스렸다. 자신은 누가 뭐래도 내 가족의 가장 아니던가. 장수는 있는 힘을 다해 시체를 트렁크로 옮겼다. 그런데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선 차에 타서 얘기하자. 아빠, 우리 차가 친 거 사람 맞죠? 그 여자도 미영아 우선 아빠 말대로 차 타고 얘기하자. 혹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빨리 신고해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거야? 내가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질 건데? 미영아, 여기는 몇 땅대변이야. 목격자도 없었다고. 어? 자, 어디 타? 장수는 화내는 것이 먹히지 않자 이번엔 미영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했다. 모두 괜찮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차에 오르긴 했지만 차 분위기는 사뭇 적막했다. 아까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 트렁크엔 시체가 실려 있었고 아들 지웅은 증발해버렸다. 미영아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아니, 아니야? 미영이 너도 들었지? 이 사람이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영이도 방금 들었다잖아요. 알았어. 내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장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차에서 내렸다.
시체를 다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살아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판이었다. 장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시체는 아까 집어넣은 모습 그대로 누워있었다. 순간 장수는 안도했다. 트렁크 문을 닫고 돌아서는 장수. 이젠 제발 아무 일 없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다. 아까 그대로 있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안심해. 진짜죠? 그러나 영숙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잠깐만요. 눈을 못 감고 죽어서 그럴지 몰라요. 한이 맺혀서. 내가 눈이라도 감겨주고 올게요. 아니, 이 사람이 장수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영숙이 사람이 손살같이 차에서 내린 후였다. 시체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갑자기 영숙에게 달려든 것이 아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영숙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장수와 미영이 영숙을 떼어보려 했지만 시체의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영숙은 쉽게 떨어지질 않았다. 겨우 영숙을 시체에서 떼어냈지만 영숙은 정신을 놓을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시체를 급하게 트렁크에서 내리는 장수. 아내를 잃을 판에 뺑소니고 뭐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장수는 영숙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엑셀을 밟았다. 엄마 좀만 참어. 정신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마치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발을 헛디뎌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린 느낌이다. 아빠, 뭔가 이상해. 뭐가? 계속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아. 평소 같으면 무슨 헛소리냐며 불같이 화를 냈을 장수. 하지만 그 역시 같은 길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거기다 바닥에 가까워온 연료. 시동이 완전히 꺼진 건 바로 그때였다. 히치하이킹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도로로 나온 장수. 그러나 차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지 않는 도로. 장수가 절망하고 있을 때 미영이 차 안에서 지도를 찾아 나왔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그들이 있는 국도는 나와 있지 않았다. 사면 초가였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수가 트렁크 쪽으로 달려갔다. 기름통을 찾아서 들고 나온 장수. 내가 어떻게든 민가를 찾아서 기름을 얻어올 테니까 넌 여기서 엄마를 지켜드려. 진짜 무서우니까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장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둠 속을 향해 달렸다. 불빛도 없는 어두운 길에 죽어가는 엄마와 함께 덩그러니 남은 미영은 두려워 미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영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엄마 영숙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엄마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엄마. 이미 영숙은 숨을 거둔 상태. 미영은 시체와 단둘이 차 안에 남겨져 있었다. 그때 피 묻은 손을 보고 쑥스라치게 놀라는 미영. 어디 갔다 왔어? 빨리 도망치자. 그는 분명 숲에서 사라졌던 지웅이었다. 엄마는 어쩌다가 다 그 자식이 그런 거야. 맞지? 무슨 소리야? 여기다가 우리도 엄마처럼 죽어. 그러니까 빨리. 아빠가 왜? 아빠에 관해 아리송한 말들을 늘어놓는 지웅. 미영은 지웅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미영이 지웅의 손에 이끌려 산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장수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장수는 지웅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미영은 장수가 너무 무서웠다. 아빠 왜 이래요? 엄마 그러지 마요. 미안해, 괜찮으니까 빨리 도망가. 이 사람 주둥치다냐, 빨리 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선으로 네가 어떻게 감히? 장수의 눈에 어린 건 분명 살기. 지웅은 어떻게든 장수를 밀쳐내고 도망쳐야만 했다. 하지만 미영아. 살아남은 건 지웅이 아니라 장수였다. 미영아 어딨냐? 미영아!
미영아, 미영아 어딨냐? 내 사랑하는 딸 미영아 어딨냐? 장수는 미영이 몸을 숨긴 바위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는 장수. 흡사 뭔가에 홀린 듯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우를 왜 죽였는지 몰라서 물어? 사실 장수는 연인이 된 미영과 지웅의 사이를 얼마 전 눈치채게 됐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지웅이도 미영이도 용서할 수 없었다. 오빠랑 저는 아빠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미영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장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난 다 알고 있었다고. 너희들은 남매지간인데 너희들은 이성관계로 있지 않았냐고. 내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영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절벽까지 다다랐을 때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버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미영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은 미영은 다음 날 모든 사실을 경찰에게 상세히 진술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경찰은 참혹한 하룻밤의 가족사에 진저리 쳤다. 미영은 진실로 지난밤 일이 꿈만 같다. 사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렇게 믿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그런데 미영 옆에 누군가 나타났다. 열심히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그건 분명 장수였다. 그날 밤 진실은 미영의 진술과는 달랐다. 사업 실패로 야반 도주를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웅은 차를 고치다가 볼일을 보고 싶어서 숲속으로 들어갔고 사라진 지웅을 찾으러 간 장수는 돌로 쳐서 지웅을 기절시켰다. 영숙은 장수의 손에 의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녀의 죽음 역시 장수는 계획하고 있었으며 죽은 줄 알았던 지웅은 숲을 헤매다 장수의 차를 발견한 것이었다. 결국 도망치다 장수를 만난 지웅은 마지막까지 반항했지만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가 짰던 계획이었어요. 사업을 실패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오갈 데가 없을 때 가족들이 위로가 돼주기는커녕 무능력한 가장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랬던 몹쓸 아들, 이 둘을 죽이고 자기마저도 죽음으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네, 이지호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